이번 시간에는 지수적 성장과 붕괴에 대해 학습합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자연현상이나 아니면 사회현상 중에서 지수함수를 따라서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하는 그런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수적 성장, 이런 건 exponential growth를 번역한 거고, 붕괴라고 하니까 말이 좀 무서운데 exponential decay, 지수함수를 따라서 감소 또는 감퇴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미분 방정식의 개념을 잠깐 살펴볼 텐데, 보통 방정식이라고 하면 어떤 미지수가 있어서 미지수가 포함된 등식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방정식의 해라는 건 그 주어진 등식을 만족하는 미지수의 값을 찾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미분 방정식이라는 건 그냥 단순한 미지수 또는 미지의 변수가 아니라 어떤 미지의 우리가 모르는 그런 함수가 있어요. 미지의 함수와 그의 미분을 포함한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미지의 함수와 그 미지 함수의 미분이 포함된 그런 방정식, 등식이 있어요. 이 방정식으로부터 이 미지 함수를 찾아내면 그 찾아내는 과정을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푼다고 하죠. 또 그렇게 찾아낸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미지 함수를 그 미분 방정식의 해라고 불러요. 가령 t는 시간 변수를 나타낼게요. 자, k는 어떤 상수예요. 그럴 때 yt라는 게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어떤 수량, 가령 예를 들면 어떤 실험에서 번식하는 박테리아의 수, 또는 어떤 방사능 물질의 양 등의 의미를 가지는 수량, 퀀티티예요. 그러니까 0보다 큰 값이에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예를 든 이런 물질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느냐면 이 y라는 수량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그 수량이 얼마나 있었느냐, 그 정해진 수량에 비례해요. 그냥 박테리아가 일정 부분 모여 있으면 시간이 일정 시간 지나면 그거의 2배, 또 일정 시간 지나면 또 2배 이렇게 계속 번식을 해나간다는 뜻이에요. 물론 계속 번식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번식하는 기간이 있어요. 또 방사능 물질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줄어들어요. 붕괴를 일으켜서 점점 감소하죠. 양이 줄어들죠. 그래서 그 방사능 물질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을 우리 반감기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이 어떤 수량이 이런 관계식을 만족시킬 때 이걸 일종의 미분 방정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미지의 함수 y를 찾고 싶어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저 수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고 싶어요. 네, 그런데 이 수량이라는 함수, y 함수의 미분이 자기 자신의 상수배, k배 꼴로 주어진 그런 함수를 찾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꼴의 함수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걸 만족하는 해를 찾으면 어떤 모양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중에서 미분을 했더니 자기 자신의 k배 되는, 아니면 미분을 해서 가령 k가 1이라면 미분을 해서 변화가 없는 함수, 어떤 함수였었냐면 바로 자연 지수 함수였어요. exponential 펑션이었어요. 그런데 미분을 해서 k배가 되는 함수는 어떤 함수일까요? 자연지수 함수에 kx가 들어있으면, 그럼 우리 합성함수 유인법에 의해서 그 kx도 미분을 해야 되니까 그냥 y
yt가 자연지수 함수에 여기가 k, kx가 아니고 k의 t네요. 우리 독립변수를 t로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e의 kt라고 하면 그럼 이 함수를 미분하면 자기 자신을 그냥 그대로 써주고 위에 있는 지수 부분을 미분해야 되니까 k가 하나 더 곱해지겠어요. 그렇죠? 답이 이것뿐인가요? 이런 관계식을 만족하는 함수는 이것뿐이 아니고 여기에 곱하기 임의의 상수가 곱해져 있어도 임의의 상수 c가 곱해져 있어도 같은 관계식을 만족해요. 이 함수를 미분해도 앞에 곱해져 있는 c는 그냥 계속 곱해져 있고 우리 뒤에 있는 부분만 미분하면 되죠. 그래서 뒷부분을 미분할 때 전체 K가 곱해진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어요. 이런 모양뿐이에요. 이 관계식을 만족하는 저런 미분 방식을 만족하는 해는 알고 보니까 이걸 보니까 답이 그럴 것 같은데 실제 많은 경우에 미분 방정식이 방정식을 주고 해를 구하라라고 하는 건 어렵지만 어려울 때도 많지만 해가 주어진 상태에서 이게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느냐라는 건 대입해서 만족하는지 확인해 보면 되죠. 그런데 해 형태를 모른다면 미분 방정식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이런 꼴의 함수를 찾을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어떤 미분 방정식들, 이런 형태의 미분 방정식을 푸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데 이게 바로 변수 분리법이라는 거예요. 네, 변수 분리법이라는 방법은 어떻게 적용하는 거냐면 주어진 미분 방정식 dt분의 dy가 k배의 y라는 이런 관계식이 있었어요. 이 미분 방정식에서 두 개의 변수가 등장하는데 독립변수 t가 있고 그 다음에 종속변수 y가 있어요. k는 변수가 아니고 상수예요. 그렇죠? 자, 그럴 때 변수 분리법이 이야기하는 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등호 기준으로 좌변, 우변 서로 분리하라는 거예요. 가령 종속변수를 좌변으로 다 가지고 올게요. 그러니까 독립변수 t는 우변으로 가져오고 여기 dy가 있었는데 오른쪽에 있던 y를 왼쪽으로 가져와요. k가 있었고 왼쪽 분모에 있던 t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져와요. 자, 이렇게 써놓은 관계식, 이게 디퍼렌셜 t의 디퍼렌셜과 종속변수 y의 디퍼렌셜 사이에 만족하는 관계식이에요. dt 또는 dy, 디퍼렌셜이라는 건 델타 x, 델타 y의 미세한 표현식이었어요. 이걸 다 더해주면, 즉 적분해주면 이 등호가 그대로 성립하죠. 그래서 이렇게 쓴 다음에 변수를 분리한 다음에 양쪽에다가 인테그랄 더해줘도 등호는 미세한 부분에서 동일하면 그걸 다 더해줘도 일정할 거예요. 동일할 거예요. 그러면 이 좌변은 어떻게 되죠? y분의 1을 y로 적분했으니까 ln y, 그렇죠? 그런데 y분의 1을 반비례 함수 적분할 때 ln의 절대값을 씌워주기로 했었어요. 우변은 k를 t로 적분하는 거니까 k 곱하기 t 그리고 적분상수 c. 물론 이거 왼쪽도 적분할 때 적분상수 c가 생겼겠지만 그 c나 여기 있는 c나 오른쪽에 있는 c나 다 넘겨서 양쪽에 다 c가 있다고 해서 서로 지워져서 없어지는 건 아니죠. 어차피 이 c의 의미는, 적분상수의 의미는 두 함수가 상수배 차이 날 수 있어요, 이런 뜻이니까. 네, 그리고 좌변에 있는 ln 절대값 y의 절대값은 생략해도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다 다루고 있는 수량 함수는 0보다 큰 그런 함수니까. 그래서 ln y를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 이걸 지수함수 걸로 고쳐 써주면 y는 위치 2고 지수가 kt 더하기 c 이런 꼴이에요. 자, 이건 2의 적분상수 c만큼 따로 지수법칙으로 곱해주고 2의 kt 꼴로 쓸 수 있겠죠. 자, 아까 우리 미분 방식 해가 어떤 꼴이라고 그랬었냐면 이게 어떤 상수 c 곱하기 2의 kt 이런 꼴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c랑 같은 건가요? 처음부터 우리가 이 적분상수를 C라고 표현했다면 요거 전체를 하나의 상수 C로 지금 고쳐 쓴 거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럴 때 그럼 이 적분상수 C는 이제 어떻게 결정되느냐?
어떻게 결정되느냐? 만약 우리가 y 0을 알고 있다면, 그러니까 이 미분 방정식이 또는 박테리아 수나 아니면 방사능 물질이 시간 0일 때 처음의 수량, 초기 수량, 초기 값이 얼마인지를 알고 있다면 이게 C 곱하기 2의 K의 T 자리가 0일 때 두 개 일치해야 되니까 이게 바로 적분상수 C의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이 자리가 저는 Y의 시간 0일 때 초기 값이 나오고 거기에 2의 KT 이런 꼴의 해를 얻을 수 있어요. 자, 이 해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시간 0일 때 C 또는 Y0가 주어져 있어요. 거기서부터 지수함수 E의 KT를 따라서 움직여요. 그 지수함수는 K가 양수면, 만약 K가 양수면 그러면 이렇게 상승하는. 근데 만약 K가 음수면 그러면 시간이 지나갈 때마다 지수함수의 지수적인 그런 감소 또는 붕괴가 일어나서 0에 굉장히 빨리 가까이 수렴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K가 0보다 큰 경우를 우리가 익스포넨셜 그로스, 지수적인 성장, 또는 K가 0보다 작은 경우를 익스포넨셜 디케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네, 그럼 이어서 지수적 성장의 예제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가령 어떤 실험실에서 박테리아를 배양하는데 그 박테리아의 수가 지수적으로 성장한다. 한다고 가정을 하죠.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는 데 따라서 시간 0일 때 초기 그 수량이 박테리아 수가 10,000개의 개체 수가 만이었었어요. 근데 2시간이 지나서 관찰했더니 그 박테리아 수가 개체 수가 4만으로 늘어났어요. 그럼 이 실험에서 5시간 후에는 개체 수가 얼마나 될 거냐라는 게 질문이에요. 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때 이 박테리아 수를 Y,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는 수량이라고 그럴게요. 그럴 때 지수적 성장이라는 가정이 뭐냐면 이 Y를 미분한 Y의 변화율이 어떤 비례상수 K가 있어서 Y 자기 자신의 몇 배 꼴로 변화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지수적 성장을 하는 경우에 이 미분 방정식 해로 YT는 상수 C가 있고 E의 KT 승꼴에 그런 해를 갖는다고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이 C와 K의 값을 계산하면 되겠죠. 먼저 T가 0일 때 이 값을 계산해 보면 Y의 0은 주어진 데이터에서 Y의 0, 시간 0일 때 개체 수가 1만이다 라는 게 주어진 데이터예요. 자, 시간 0일 때 개체 수, 이 함수 식을 보면 T에 0을 대입하면 그럼 K 값이랑 상관없이 C만 남게 되죠. 그래서 요 개수가 0일 때 개체 수였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어서 T가 2일 때 Y의 2일 때 값이 4만이다라는 개체 수가 4만이다라는 정보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T가 2일 때 보면 C 곱하기 2의 K 곱하기 2 이런 값이 됐죠. 이 C가 만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C를 나눠주면 4가 2의 K 곱하기 2 또는 이걸 다시 쓰면 2배의 K는 이게 ln의 4 이런 걸로 고쳐 쓸 수 있겠죠. ln4는 이게 2의 2니까 2의 제곱이니까 2를 바깥으로 꺼내서 이런 식으로 써주면 앞에 있는 2랑 여기 2가 서로 지워져요. 그래서 K 값이 역시 ln 2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이거로부터 YT 이 개체 수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 함수를 정할 수 있어요. 여기 비례상수는 초기 개체 수 10,000개의 박테리아 개체 수가 있었고 거기에 이 지수함수에 T가 있고 K 값이 ln 2 이런 값이었어요. 근데 잘 보면 우리
지수함수를 정의할 때 등장했었던 바로 그런 형태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계수가 있고 이 부분이 뭐죠? 밑이 2인 그런 지수함수 2의 t승꼴이에요. 네, 그래서 2시간 지나니까 이게 4배가 됐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t가 5일 때 5시간이 지나면 y의 5일 때 값은 어떻게 되나요? 네, 초기 개체수에다가 2의 5승, 즉 32배. 개체수가 이렇게 늘어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이어서 이 지수적 성장이 적용되는 또 다른 예로서 이자 계산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하는데 가령 A0가 시간 0일 때 우리가 처음에 은행에 예치한 원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R은 이자율. 이자율은 항상 연 단위로, 연 이자율로 표현을 할게요. 자, 1년 단위로 이자율이 R이다라는 의미는 1년 후에 우리가 받게 되는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거죠? 1년 후에 원래 원금이 있었고 플러스 A0의 R배만큼 이자를 더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또는 이걸 줄여서 쓰면 A0의 1 더하기 R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때 이제 이 A라는 금액을 시간 T에 따라서 이자가 어떻게 불어나는지를 T의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하도록 하죠. 그래서 AT라고 쓴 건 T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원리합계, 이건 원금과 이자의 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T년 후에 원리합계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간 T가 1년, 2년, 3년 이렇게 해서 N년까지 흘러간다고 하죠. 그럴 때 그럼 이 원금에다 이자를 더하는 방법으로서 한 가지 방법은 단리법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건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시간을 관찰하기 쉽게 0일 때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시간 0일 때는 원금 A0에 썼어요. 단리법에선 1년 후에는 A0에 1 더하기 R 만큼의 이자를 더 준다는 거죠. 또는 똑같은 식이지만 A0에 더하기 A0R 만큼을 더 준다는 뜻이에요. 2년 후에는 1년 이자가 이만큼이니까 A0에다가 플러스 2배 R을 앞에다 써줄게요. R 곱하기 A0 2R의 A0만큼. 자, 이렇게 쭉 가면 N년 후에는 A0 원금에다가 플러스 R 곱하기 A0라는 이자를 N번 붙여준다는 거예요. 또는 이걸 줄여서 쓰면 A0에 1 더하기 NR. 네, 이게 N년 후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원리합계예요. 자, 그런데 이자 계산하는 방법에는 이런 방법만 있는 게 아니고 보통 많이 쓰는 게 복리법이에요. 복리법. 자, 복리법에선 처음에 A0라는 원금을 가지고 1년이 지나면 얼마만큼의 금액을 주느냐면 똑같이 A0에다가 A0에다가 더하기 R A0, 즉 A0라는 원금에 1 더하기 R을 곱해줘요. 그런데 또 1년이 더 지나면 2년째가 되면 자, 1년 후에 금액이 요거였었어요. 이자가 붙어가지고 있는 잔고가 이만큼이었었어요. 네, 그러면 복리법에서는 그 다음 1년 동안은 이 금액, 1년 동안 이자가 붙은 이 금액을 원금으로 취급해서 이자 계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0에다가 1 더하기 R이 곱해져 있는 이게 1년 후의 원금이에요. 1년 후부터 2년까지 원금이에요. 그래서 2년이 되면 이걸 원금으로 해서 다시 이자가 붙으니까 여기다가 1 더하기 R을 한 번 더 곱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곱이 될 거예요. 3년 후에는 다시 또 1 더하기 R을 한 번 더 곱해줄 테니까 3승이 될 거고, 그렇게 해서 N년이 지나가면
A0 1 더하기 R의 n번 거듭 제곱꼴로 쓰여지겠죠. 이게 복리법에 의한 이자계산법이에요. 만약 어떤 은행에서 이자계산을 단위로 계속 해준다라는 은행이 있다면 여러분 번거롭지만 1년 후에 가서 돈을 찾아서 그걸 다시 예치하면 복리가 되는 거죠. 매년 돈을 다시 찾아서 그걸 예치를 하면 좀 번거롭지만 매년 다시 찾아서 예치를 하면 그럼 복리가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부지런하다면 1년에 한 번씩 은행을 가는 게 아니라 매달 한 번씩 가서 돈을 찾아서 다시 재예치를 하면 그럼 복리가 훨씬 더 빨리 자주 이자가 계산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연단위 복리법을 가령 월 단위로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월 단위로 복리를 계산한다라고 하면 그때 AT 원리 합계는 A0 원금이 있었어요. 원금에다가 한 달 지나면 이 원금이 얼마로 불어날 거냐? 1 더하기 한 달 후에 이자는 연이자율을 우리가 연이자율을 R로 표현했으니까 한 달 이자율은 12분의 R일 거예요. 한 달 동안 12분의 R만큼 이자가 붙어서 요만큼 한 달 후에 붙었는데 이걸 매월 반복하는 거죠. 그걸 1년 반복한다면 12번 하는 거고요. 2년 반복하면 24번 하는 거고 T년 동안 반복한다면 그럼 12배의 T만큼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월 단위가 아니고 이걸 일 단위로 매일매일 은행에 가서 돈을 다시 찾아서 다시 예치를 하는. 네, 그렇게 하면 그때 이 원리 합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제 A0에다가 하루 이자는 1 더하기 365분의 R만큼 이자를 붙여줄 거예요. 그죠? 이게 하루가 지난 후에 원리 합계예요. 이틀이 지났다면 여기다가 제곱이 붙을 거고 3일이면 3승.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나면 이거에 365승이 된다고요. 그걸 T년 동안 계속 반복을 하면 365에 T, 365 곱하기 T승 거듭 제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 이걸 1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 분 단위, 초 단위, 심지어 연속적으로 계속 반복을 한다면 그렇다는 이야기는 365가 아니라 이걸 일반적으로 A0 1 더하기 n분의 R이라고 써서 n이라고 써서 n 곱하기 t 이 자리 12 들어가던 자리 365 들어가던 자리를 n이라고 썼어요. 이렇게 표현해 놓고 여기서 만약에 이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그러면 1년을 무지 잘게 쪼개는 거죠. 이렇게 이자 계산하는 방법을 이걸 연속복리라고 그래요. 연속복리의 원리 합계는 이렇게 표현될 수 있죠. 자, 이 식을 좀 간단히 해보면 먼저 원금 A0는 극한이랑 상관없으니까 바깥으로 뽑아내면 되고 우리 극한을 계산해야 되는데 n을 무한대로 극한을 보낼 거예요. 1 더하기 여기 n분의 R이 있는데 1 더하기 n분의 R 여러분 리밋 x가 무한대로 가는데 1 더하기 x분의 1에 x번 거듭제곱 네, 이렇게 하면 1보다 살짝 큰 숫자를 무한히 많이 곱한 거예요. 우리 이게 자연상수 2를 나타내는 또 다른 극한법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x분의 1 대신에 우리 h를 가지고 정했었는데 그때는 h가 0으로 가는 거였었다면 이제 h분의 1을 x로 다시 표현을 하면 이게 자연상수 2의 다른 표현식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분모가 지금 n인데 분자에 r이 붙어 있네요. 1이 아니라 여기 x분의 1이어야 되는데 여기 r이에요. r이 있으면 어떡할까요? 이 r을 네, 그럴 때는 여기에 네, 이걸 r분의 n승으로 고쳐주면 되겠어요. 만약 여기 n분의 r이 있고 x 대신에 분모에 n분의 r이 있고 대신 지수가 여기 x에 해당되는 부분이 그거의 역수 r분의 n 이런 꼴이면 결국 이 r분의 n이 무한대로 가고 이 자리는 그거의 역수꼴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연상수 2로 수렴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원래식이랑 비교해 보면 원래는 여기 nt가 있었는데 그걸 r분의 n으로 고쳤으면 이거에 rt만큼 거듭제곱을 더하면 돼요. 그렇죠? 그럼 r은 지워지고 원래 nt랑 같은 거였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묶어 써주면 이 부분이 자연상수 2로 수렴해요. 그렇죠? 이 부분이 자연상수 2로 수렴하고 결과적으로 이 원리합계 AT는 원금 A0에서부터 출발해서 자연상수 2가 있고 그거에 R, 이자율 R, 이건 연이자율이었어요. 연이자율 R에다가 곱하기 T배 해서 이런 함수가 붙어있는 꼴의 원리합계 함수를 찾을 수가 있어요. 오늘은 지수적 성장과 붕괴를 주제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핵심 개념을 통해 정리해 보세요.